북한 이탈 주민 대상 법교육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한경태 서기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경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잠깐 처음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생긴 지는 벌써 30년이나 됐고요. 독일에 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이제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 관련된 또 통일을 준비하는 국제 분야 업무들을 총괄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로 북한 이탈 주민의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법률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공직에 오기 전에도 변호사로 일을 할 때도 북한 이탈 주민 법률 지원을 했었어서 지금 한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12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번 제가 세봤었는데 만남 북한 이탈 주민이 최소 10,0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이 총 34,000명이 최근에 넘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제가 만나봤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제를 받고 이 주제를 받고 어떻게 제가 이런 걸 준비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릴 만한 경험은 됐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좋은 발표 자리 또 마련해 주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법교육의 현황과 미래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현황과 미래이기 때문에 주어진 주제에 맞게 현황을 먼저 잘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재현을 해드리는 mod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왜 법교육이 필요하고 법교육이 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14일이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보통 무슨 날을 만들면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되는데요. 식목일을 만든 이유는 나무들이 힘들기 때문이고 근로자의 날을 만든 이유는 근로자들을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이고 부부의 날을 만드는 부부들이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이 힘들구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판단을 했다고 여길 수가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작년까지 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거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 숫자가 두 자릿수로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 전에 2010년 초반까지는 2,000명대까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60명 정도, 50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2023년도에는 다행히 196명까지 늘어가지고 작년까지 추산이 33,000명대에서 많이 머물렀다가 드디어 34,000명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34,000명 정도가 되다 보니 예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은 귀순용사다, 뭐 월남한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특별한 케이스로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까지 특별한 사례였었는데 이제 이 정도 34,000명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람들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특별한 일부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과업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한국의 법과 제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필요성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또 김일성의 그 유은 통치에 익숙하게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한국 사회 법과 제도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당의 유일적인 운동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법보다 위에 있는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평생을 살다가 한국 사회에 온 분들은 그냥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백지 상태의 분들에게 법 교육을 하는 것과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분들을 현재 우리의 색깔로 다시 더 씌워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법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런 법 문화, 법 인식에 대한 사전 지식과 그런 인식들을 조금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와 북한이 이제 분단돼서 단절돼서 생활한 지가 이제 80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법과 북한의 법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이 법제정 사업을 엄청 활발하게 하면서 발표를 많이 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금은 정상 국가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법들을 만든다라고 해서 뭐 아동 인권 이런 법들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몇 면을 뜯어다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북한법 연구도 하는데요. 북한의 법제들을 쭉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여전히 북한의 당의 도구적 그런 수단적인 측면으로서의 법이 제정이 되고 그런 측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법을 접하고 법의 지배를 받던 북한이탈 주민들에게도 법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최근에 발표된 법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게 발표됐다고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남한의 문화에 물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 처벌하는 이걸 유통하거나 배포하거나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이 있고 또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또 제정이 돼서 202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친인척이 아닌 관계에서 성년에 이른 사람이 오빠라고 부르면 처벌합니다. 이게 남한식의 문화, 남한식의 문화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은 뭐 봐주는데 성년에 이른 사람, 친인척이 아닌 관계에서 오빠라고 부르면 처벌합니다. 이런 법이 통용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한에 넘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런 법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초기에 넘어온 경우에 이제 법률 교육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가장 필요하고요. 뭐 실질적으로도 이제 남한 사회에 살기 위해서도 북한은 사유 경제가 없습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어, 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 물건이 사실상 인정이 안 되는 사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민사 재판제도 내가 사기를 당하고 뭐를 잃었을 때 국가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보전받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낯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이런 윤용과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충분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이제 보통 하나원이라고 하는데요. 한해탈 분들을 교육하는 시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이제 이 사회에 배출이 되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각 배정받은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우리는 법률 관계로 진입을 하잖아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나를 안 데려다주면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린 이걸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손해배상을 받지? 법원에 소재기를 어떻게 하지? 보험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바로 나오는데 북한해탈 주민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낯선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환경과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관찰하고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하는 것 상당히 필요하죠. 국가에 대해서도 보통은 법은 내가 국가에 속하는 근거로서만 적응이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이해와 적응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또 특별한 측면에서의 이 북한이탈 주민분들에 대한 법률 교육의 필요성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죠.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낮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좀
정착 비용을 나눠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어, 어느 정도의 목돈을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지급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이걸 도와준 탈북 과정을 도와준 소위 브로커라고 하는 브로커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브로커들이 폭리를 취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렇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직접 도왔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종로 거리를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지나가는 종로 2가를 지나가는 300m 정도를 지나가는 과정 동안 핸드폰을 10개를 개통을 했어요. 주변에서 완전 공짜 다 써져 있으니까 완전 무료, 완전 공짜 핸드폰 바로 가져가세요. 이 문구를 보고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공짜다 신난다고 10개를 개통해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한 달 뒤에 그 요금이 휴대폰 그 탈부금과 함께 날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놀라가지고 제가 법률 상담을 하고 사실 그때 이제 대리점 다 전화해가지고 당신들 다 알지 않았냐 이거 이 사람 유괴에 의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당신들 다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거 윽박질러가지고 제가 윽박질러서 상당수는 계약 해지를 시키고 한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이런 정도로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2015년도에 실제 발생했던 사건인데 500억대 사기 사건에 북한인탈 주민들이 연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성무역 사건으로 상당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 사건의 주범이 북한인탈 주민이에요. 본인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이 북한인탈 주민들의 동질성을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내가 연 18%의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가지고 중국으로 날랐던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쉬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제도에 대한 이해가 관념이 조금 약하시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소액전도 찜질방 갔다가 그 수건 몽땅 들고 나오시는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쓰라고 줬으면 내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 조금은 희미해가지고 남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범해지지 않는 범죄가 이분들에게는 정말 노출되기 쉬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을 측면에서도 이런 법률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떠나서도 이분들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고양시켜주기 위해서도 충분히 법교육을 시켜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이제 북한인탈 주민들에게 법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교육을 해봤고 이제 제도적인 관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조금은 정리를 해드리고 현재 북한인탈 주민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교육의 현황이 어떠한지 거기에서 개선할 만한 점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도권에서 북한인탈 주민 법률교육을 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법교육지원법이 가장 일반법으로 있고요. 또 북한인탈 주민 지원법이 있습니다. 북한인탈 주민의 정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에도 북한인탈 주민에 대해서 정착 지원 교육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드린 이 발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특징적으로는 북한이탈 주민만의 법률 교육을 특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청소년이나 이주 외국인처럼 특별한 케이스로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 법률 교육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규정은 있는데 북한이탈 주민의 법교육을 특정해서 근거를 삼고 있는 법률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국회에서 지성호 의원이 이런 법률을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탈 주민법 개정안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걸 명시해서 담고 시행령에서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겼다라고 기획을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통과되지 않은 채로
임기가 폐기되는 상태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이런 북한 해탈 주민의 법률 교육의 필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북한 해탈 주민 법률 교육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냐면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북한 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단계부터 이제 지역으로 나가는 단계, 각 단계마다 법률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들어오면 북한 해탈 주민분들은 보통은 이제 보호센터, 북한 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합동신문센터라고 불려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간첩을 색출해내는 과정이죠. 이분이 진짜 북한 해탈 주민이 맞는지 이분이 진술한 가족 관계나 신분 관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제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합동신문센터라고 불렸던 현재는 북한 해탈 주민 보호센터인데요. 거기에서 3개월 정도 최장 120까지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보호하는 단계로 해서 북한 해탈 주민 보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 그 90일 동안, 3개월 동안 조사만 계속 받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또 건강 체크도 하고 결핵 같은 것도 많이 걸려서 오시기 때문에 건강 체크라거나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과 직원들이 나가서 법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2시간이었었는데 지난달 한 2달 전부터 지금 4시간으로 2시간이 부족하다고 열심히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4시간으로 늘려서 이 북한 해탈 주민 보호센터 단계에서도 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은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소개, 대한민국에 대한 소개 정도로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분들이 이 90일을 마치면 넘어가시는 곳이 소위 이제 하나원, 북한 해탈 주민 북한 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하고 정착지원센터라고 해서 하나원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지금 안성에 본원이 있고 화천에 분소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안성으로 가시고 남성분들은 대부분 화천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2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200시간. 여기도 3개월이고요. 3개월 동안 2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 과정이 전부가 공개되어 있진 않고 제가 작성한 이 발제문의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안성과 화천의 각각의 교육 내용들이 표로 그려져 있는데 이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 지도 및 직업 탐색, 또 초기 정착 지원, 성평등, 법정 교육, 정사 안정 및 건강 증진 이렇게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안에 세부 교과 목표를 나눠서 400시간이네요. 400시간의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 중에 법률 관련 교육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교과목 숫자로는 10여 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 전체 시간을 합해보면 25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00시간 안에 25시간 정도라서 5%를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이 이제 법률 교육이라고 소위 분류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또 이제 저희가 법무부에서 준법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시간씩 가서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민사관계, 계약관계, 또 당하기 쉬운 범죄 유형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2시간 강의를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열심히 해가지고 최근에 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 이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교과목들은 선거제도 이해 선관위에서 나가서도 하고 있는 것도 또 그런 금융범죄에 대해서 사기 사건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을 강의하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행사 피해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고 있고 근로관계 관련해서도 노동청에서 나가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 서로가 그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서야 이제 좀 확인을 위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확인했을 뿐이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서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경찰에서 나와서 하시고 있는 국제관 교육, 금감원에서 나와서 하고 계시는 사기예방 교육 이게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원을 퇴소를 하고 이제 각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거주지 보호 단계에서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곳에서 총괄을 하고
각 지역마다 지역 적응 지원 센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제 독립된 기관은 아니고 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은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서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여기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하나원을 퇴소하시면 각 지역으로 배정받아서 가시는데 그 지역에서의 적응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이제 지역에 적응한 상태에서 1년 이내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2시간이 북한 이탈 주민의 법교육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시간이 아니고 50시간이네. 8일간 50시간의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2시간 정도가 법교육 내용이고 이거는 그 지역에 계신 이제 그 하나 센터에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을 사실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드린 게 있어요. 그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그 지역의 하나 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한 법률 수요들을 조금 상담도 해드리고 소송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해드리도록 이렇게 매칭해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이 법률 교육을 담당해서 2시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지 보호 단계 초기 단계를 지나고 나면 사실상의 의무 교육이나 제도권의 교육은 끝이 납니다. 이게 초기 단계를 지나가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 이후의 단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해하고 있는 법교육 시설과 단체들에 의한 법률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 다음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시던데요. 솔로몬 로파크 또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법문화 교육센터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고 또 민간단체인 한국법교육센터에서도 일부 법교육 지원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부 내용들을 제가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교과목들이랑 교육 내용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실질적인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있고 또는 강사들을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보자면 이게 제도권의 교육 과정과 또 지역 정착 이후에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는 과정들이 좀 체계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또 민간단체 교육의 제한점은 뭐냐면 신청을 하신 분만 받아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국한돼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대안학교에서 단체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 정규적으로 좀 제대로 법률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현행 북한 이탈 주민 법교육의 한계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16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법교육의 내용과 운영의 측면에서 체계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단계를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과 적응 단계를 달리하고 또 주체를 달리하고 있고 그 내용도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거나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교육이 될 가능성도 크고 이게 점진적으로 심화 발전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라 초반부터 아주 복잡한 내용을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역 정착 이후의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학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률 교육 자체가 되게 실질적이고 또 법 자체가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험하는 거에 대한 민감한 법률 교육이 진행되는 게 필요하고 이론이나 이런 강의실보다는 현장에서 법률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보호센터나 하나원 그리고 지역 가서 딱 그 초기 1년 안에 2시간 그 이외에는 이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규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정착 이후의 법률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법률 교육들은 민간단체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어른들의 경우에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법교육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을 교육시키는 법률교육 강사의 풀이 너무 부족합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제감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내부 직원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법규 강사를 강의를 또 교육을 많이 시켜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 핵심적인 건 그저 이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탈주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특수성을 조금 이해하신 분이 법률 교육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일반인에 대한 법률 교육이랑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법률 인식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좀 하시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분들은 왜 자기 돈 빌려주고 떼이면은 힘센 형님을 찾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강사분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 탈주민의 그 탈북 유형과 최근의 탈북 현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는 북한 탈주민들의 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10년 넘게 이분들을 만나오다 보니까 성향이 상당히 달라요. 1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인데 최근에 입국하신 분들은 탈북해서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다가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또 넘어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호 결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해외 체류지에서 10년 이상 체류하면 보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었습니다. 워낙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현실적이냐 보호를 너무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해외 체류 10년의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에 폐지가 됐고 현재는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오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3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하시다가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남편을 데리고 중국인 남편을 데리고 들어오신 분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법률 상담하고 법률 교육을 원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중국인 남편을 데려올 때 어떻게 입국시킬지, 이 중국인 남편의 국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중국에서 낳은 우리 자녀의 국적 문제, 병역 문제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예전에 오신 분들은 직행, 소위 직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바로 넘어오신 분들은 브로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 내가 돈 줘야 됩니까? 이게 많았어요. 이게 많았고 개명, 북한에서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노출되면 나 위험한 거 아닙니까? 개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최근에는 다 이래요. 국제 결혼 절차, 그리고 중국에 두고 온 내 계좌를 내가 어떻게 권리 주장할 수 있는지,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 중국에 바로 나가서 내 부동산 정리해서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도 웃긴 거는 이 직행하시는 분도 있고 10년 이상 생활하다 오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법률 교육을 받습니다. 서로가 법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고 이해 정도가 다른데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다 보니 서로 충족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현재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북한의 탈주민의 탈북 유형에 대해서도 모든 층위를 나눠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다각도로 유형마다 교육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달리해서 교육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법교육 내용을 좀 체계화해야겠다. 그리고 현재 정돈되지 않은 교육 내용을 북한 탈중의 정책 단계에 맞춰가지고 분류하고 교육의 목적을 좀 설정을 해서 초기에는 오자마자 이제 막 간첩인지 아닌지를 의심받으면서 조사받고 있는 분들에게 아무리 남한사회의 이 국제도를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개나 안내 정도의 간단한 가벼운 교육을 하고 이제 하나원에 넘어가면 이분들은 엄청 열의가 넘치세요.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바로 준비하시고 남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집약적으로 심화된 교육을 점진적으로 주차에 맞춰서 좀 기획을 하고 이제 지역에 나간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강화해서 새롭게 좀 기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게 이제 이걸 담당하는 기관들을 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하는 기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통일부와 법무부와 하나원 각 지역의 지역 적응센터가 각각 이거를 파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좀 기획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 커리큘럼 제대로 짜고 교육 단계들을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도 이제 팔이 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무를 하면 좋겠다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전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초기 입국 단계부터 지역에 나가 계신 단계까지 쭉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과는 아니지만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이제 법교육 관련해서는
법교육지원법의 주무과로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조금 통할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숙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면 이런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라고 통일부 주관의 법정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교육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하는 것을 중재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역 정착호 법률 강화 필요성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게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이제 잠깐 써놓기는 했는데 지역 정착 후에 재교육 관련은 저희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분들의 유인할 유인책이 너무 부족해요. 생업에 너무 힘들고 힘드신데 이분들의 국교육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를 의무 지우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의무가 아니라 홍보만 열심히 한번 해보고 강의를 했더니 많이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지역 적응 후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정착 지원 제도에 조금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이제 북한이탈 유형에 따른 법규 내용이 다각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 저보다도 한국사를 많이 아십니다. 아이돌 그룹 이름도 훨씬 많이 아시고 오셔가지고 이미 로스쿨 제도 다 알고 오셔가지고 자기 자녀 로스쿨 보내고 싶은데 변호사님은 무슨 책 보셨냐 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분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각화할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교육 인력을 조금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탈주민에 대한 또 북한의 법에 대한 북한의 사회에 대한 이해 내용을 조금은 갖추신 분들이 법률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준비된 내용은 마치고요. 더 토론을 통해서 혹시 더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의식을 형성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새롭게 형성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걸 또 새롭게 또 바꾸는 거는 또 교육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 또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토론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수진 부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사회교육 전공인데요. 일반사회교육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뭐 경제교육도 있고 사회문화교육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전 사회문화교육 전공이고 기교육은 이 경제교육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낯설고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일반사회교육 전공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저도 전공자인데도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흔히 이제 법과 제도라고 하면 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낯선 분야라고 여전히 생각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뭐 일반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라는 영역이 이 굉장히 좀 니트 혹은 소수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법교육을 통해서 그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 같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열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소수자나 취약계층에게도 열리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도 들고요. 논문에 언급되어 있다시피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옛날에는 뭐 귀순 용사로서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했었지만 그 논문에 있다시피 3만 4천 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수가 아닌 엄연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태생적인 차이로 인해서 정말 말 그대로 태생적인 차이죠. 이렇게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좀 긁어줄 수 있는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제가 속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공교육 그리고 학교 공립학교 이런 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 1월 1일자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국립초등학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긴 해도 어쨌든 공립학교의 영역에 있었다 보니 사실 저에게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기는 합니다. 제가 막 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난 거 딱 한 번이었고, 간접적으로 이제 주워들어서, 주워들어서 이렇게 알게 된 것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저도 대학원을 한 10년 이상 다녔는데, 한 십수년 전에 저희 대학원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나기도 하고 논문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기억났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십수년 전에 대학원생 그분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 학생분들과 직접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고 특히 이제 아까 시장 경제 체제를 낯설다라고 하는데 정말 은행에 직접 같이 가서 통장 계좌를 개설해주고 막 이런 것 핸드폰도 개통을 해주고 이런 것부터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또 그리고 또 이게 좀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게 폭행 문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진짜 폭행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약간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폭행으로써 해결하는 게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인식차가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처음엔 너무 이상하다, 낯설다, 그리고 너무 못된 친구들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식과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구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는 차이를 느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거는 제가 한 5, 6년 전에 모 교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저희 강의에 있었던 학생이 북한 이탈 중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끔 이제 전화 받으러 북한에서 이제 가족들이 전화가 왔다. 전화 받으러 가야 된다. 이러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막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교육대학교에 있었고 이 친구가 그 교육대학교 과정을 충분히 이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립도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이 교육대학교에 왔고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생각으로 또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직간접적인 하지만 정말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의 관점에서 좀 이 내용을 좀 재미있게 개인적으로 좀 지금 제가 속한 데서는 이제 뭐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막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만 막 초점을 두고 막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이 논문을 읽으니까 좀 신선하게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낯설고 굉장히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친구들에 대한 그런 논문인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게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시고 이게 논문이 발간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 이게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이런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 말씀하시는 부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몇 가지 뭐 조언들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문외한의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들으시고 취사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과 북한 이탈 중인 법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냥 정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고요. 특히 이제 정말 당위적으로 모아야 한다거나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당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국내 현황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지정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이유도 어린이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해서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국내 입국 현황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뭐 1,000명에서 2,000명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세가 굉장히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서론에서 충분히 잘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북한 이탈 주민 법교육의 필요성 부분도 다 그 소절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다 법교육의 필요성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필요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다만 좀 짧게 있게 얘기를 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좀 제목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가 제가 읽었을 때 초점이 북한 이탈 주민의 법 인식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법 인식의 특징 혹은 특성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법 인식이 뭐 우리와 북한 주민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북한 이탈 주민과 비북한 이탈 주민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에도 분명히 차이가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드러나면 이렇게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 엄격한 차이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은 이 소절을 품고 있기보다는 모든 법교육에 해당한다. 모든 법교육의 그 결국의 목표가 한국 사회의 이해와 적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제목을 어떻게 변경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법과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법과 제도에 대한 경험으로 좀 구체화해서 제목을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예방을 그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은 거 은행에 같이 가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그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직접 같이 가서 한다. 막 이런 것들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범죄에 이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좀 찾다 보니까 정말 그 변호사님께서도 소개했지만, 즉, 크고 작은 그런 범죄들이 많이 좀 나타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법교육이 그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서 다뤄야 될 필요성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제목으로서 드러나 있다 보니까 약간 제가 너무 조바심이 나지 않나, 좀 걱정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의뢰 뭐 이렇게 범죄를 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나중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문장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 법교육의 현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부터가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변호사님께서, 서기관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좀 논문을 쓰셨을까라고,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뭐 2시간이었는데 그게 4시간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4시간짜리가 여기서도 있고 다른 데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의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이 서기관님의 안타까움은 결국에는 이게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으로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어, 이 부분들이 나름의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좀 체계적이지 않게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 체계적이지 않음과 또 앞서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배경이 차이가 나타나면서 그 서기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직접 들어오는 사람들과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디아스포라 문제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에 가깝다.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디아스포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을 짓는 것이 그냥 단순히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렇게 건조화해서 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결국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그럼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좀 그 체계들을 여기에 좀 접목시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아이디어를 짜내봤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어, 교육과정 평가원 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비슷하게 평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학생평가관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수탁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탁 연구의 수행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인 그러니까 정책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정말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지도까지도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에서 성취평가라고 해서 이제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성취평가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그리고 뭐 교육 평가나 그리고 교과 교육을 전공한 여러 박사님들과 함께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전공을 한 사람들이 팀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교재 자체를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교과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 교재를 만들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선도 교원 연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단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교재를 개발을 하고 선도하는 그 핵심 교원들이 연수를 진행을 하고 그 핵심 교원들이 각 시도에 가서 또 연수를 진행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쭉 연계돼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놓치지 않고 그 학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법무부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문건을 읽어봐도 법무부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안에 이런 센터를 둬서 이 센터에서 어떤 교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교재나 뭐 이런 그 교재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교재가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가 있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법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법교육이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약간 깜깜이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왜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지, 공개가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을 때 정착 이후에도 다문화 센터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게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게 센터를 통해서 뭔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없는 비슷한 뭐 제도나 뭐 비슷한 센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하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법무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정 선생님을 꼭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체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해야겠다는 생각.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북한 탈주민 그 학생들이 서로 많이 폭행을 많이 하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인효과 비슷하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북한의 법 체계에서는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보호 내용이 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없습니다. 폭행이나 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강조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법 때문만이 아니라 북한의 그런 인식이나 사회 자체가 개인 간의 그런 폭행, 또 절도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이나 제도적인 구제들이 우리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사실 많이 싸웁니다. 폭행도 많이 하시고 맞으면 괜찮다. 쌍방폭행은 괜찮다. 이거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싸움 나면 때려라. 그래서 맞고 나면 이제 나는 때리는 건 괜찮다. 이렇게 조금은 우리 예전 풍경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돈 못 받으면 형사님이 데려가고 자력구제가 아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분들이 꼭 나쁘거나 거친 분들이 아니시고 이제 미측이라 말투는 좀 거치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는 가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가치들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히려 배워야 될 부분도 더 많이 있다고 만남생활의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제목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또 코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게 발제를 부탁받고 부랴부랴 쓴 거라서 활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어디든지 한번 제출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북한이탈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주신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국 체류 기간이 긴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은 외국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관련해서 이제 다문화 지원 제도들과 조금은 이 스펙트럼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러 기관들이 담당을 하는데 비공개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조금은 이제 우리의 그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금은 이런 비밀성, 기민성을 좀 유지하는 기조가 상당한 내용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 교육과정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연패해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런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북한에 탈 주민분들의 불안을 또 감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언제 어디로 가고 어떤 실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분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나 지원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분단의 현실을 조금 반영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센터처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설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이걸 지역 적응을 담당하고 있는 건 하나센터라고 아까 제가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각 지역에 있는 하나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정착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에 이 역할을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이제 수탁 법인으로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없고 사실상 지역에 있는 북한의 탈주민 통계 관리하거나 페이퍼워크 하는데 조금 에너지가 많이 쏠리고 있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이걸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이제 남북 하나 재단인데 통일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총괄하는 지원단체가 재단이 있긴 한데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그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제도적으로 필요한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분 중에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윤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의견은 아니고 질문이에요. 이것도 그 중단 현실을 반영해서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통일법무과에서 이렇게 국가 이탈 중인 법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는지,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혹시 이 북한 이탈 중인 학생의 법 교육이든 교육과 관련해서 담당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거 제안해 보신 게 혹시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AS 역할도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의 북한 이탈 중인 자녀들이 초중고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허무 표현이나 차별 취급이나 아니면 더 필요한 교육이 이제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혹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질문 또 있으시면 같이 받겠습니다. 네, 가까운 분. 연달아서 자꾸 저도 전에 해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예전에 탈북학생들 대상으로 대안학교에서 법교육 진행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이 정말로 크게 도움을 받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저도 이제 법무부와 같이 해서 이 교육을 체계화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 제일 문제는 좀 중첩과 체계화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결국은 제일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제일 문제는 통일부였었거든요. 사실은. 통일부가 절대로 하나원 파트를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열어도 오지도 않고 와도 우리는 할 말 없다 그러고 하나원은 절대 손 댈 수 없다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정순이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탈북한 초기에는 교육이 좀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점점 한국 사회에서 적응이 되고 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시민법 교육하고 별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나 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법 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 희석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단 앞부분 단계에서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서 간의 협업이랄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물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때 좀 큰 꿈을 꾸면서 추진했었던 게 이걸 좀 총괄할 기관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자는 계획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원래 쌍으로 추진했었던 게 법교육지원법 2008년이었었고요. 이것과 함께 원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쌍으로 통과됐어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97년부터 이게 민주시민교육법이 훨씬 10년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계속 좌초가 됐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통과가 안 되고 그냥 의안폐기원에 버리고 말았는데 혹시 이런 통일된 형태를 가진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별도의 기관 설립에 관련된 어떤 노력이랄까 구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 내부에서 혹시 여전히 남아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접으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김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북한 이탈 청소년 교육을 지금 발표하신 자료에서, 북한 청소년 복교육이죠. 교육을 한 7년, 8년째 또는 강사로 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주제가 관심 있었고 또 재밌게 또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조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일반 뭔가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복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방안,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쪽에서 제가 그 한 10년 전쯤 북한 이탈 주민 대상 복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복교육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놀랐던 적인데요.
기존에 준비해 갔던 걸 하나도 못했던. 그러니까 복귀를 한 2시간 하려고 뭔가를 준비해 갔는데 왜 못했는가 하면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였으면 시작과 동시에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우리 꼭 상담해야 되는 시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진행해야 되고 질문을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설명해 드려야 되고 제가 제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뭐 좀 오래 전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법률 개개인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일반인. 그 일반인은 그냥 시민 복귀를 했을 때 뭔가 이유 없이 그냥 참석했을 때는 그냥 내가 관심 없는 주제가 나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관심을 끌 본인에게 필요한 경우는 엄청나게 집중해서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중에 이제 그 체계할 때 그리고 그 내용을 구상할 때 그런 형태는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경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감사합니다.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희 과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북한의 탈출 법률 교육이 업무의 큰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희 안에 법률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북한의 탈출 법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검사 1명 그리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저 서기관이랑 사무관이 또 2분 더 있고요. 또 일반 행정주사분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분들이 주로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고 지금 공익법무관이라고 해서 공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또 2분 계십니다. 법률 상담이랑 법률 교육 지원을 이제 또 담당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나름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써놨듯이 저희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이 많이 필요한 강사로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법률 상담 이야기 잠깐 나오셨는데 북한인 탈주민 법률 상담 센터를 또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익법무관 2명이서 전화를 계속 받아요. 상담 전화 번호를 이제 오픈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고 북한인 탈주민들이 법률 이슈가 생기면 저희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하시면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북한인 탈주민 법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는 사실 않은 부분이어서 고민은 많이 됐는데요. 대학에서 북한인 탈주민 학생들 특례 입학 제도가 있어서 또 좋은 대학들 많이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또 입학은 쉽지만 이분들이 수학 능력이나 이렇게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는 점도 많이 또 사례로도 아는 분들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법교육의 측면에서 뭔가를 더 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고 사실 이 대학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해서 입학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민 학생들의 수학 능력 개발을 위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일환에서 한국 사회 이해나 또 이런 제도 적응에 대한 측면에서의 특별 교육들이 필요하다면 그 일환으로서의 교육 정도는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한 다음에 이제 AS 나중에 교육의 정도나 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은 저희는 사실 받고 싶은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쉽지는 않아서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는 받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나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써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다 칭찬만 써서 회신해 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로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써달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요 파악에는 조금은 도움이 되고는 있는데 나중에 사회에 이제 나가신 다음에 재교육, 정착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을지는 정착교육 이유가 좀 더 강화된 다음에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초기 교육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꼭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곽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체계화하는 거는 늘 저도 많이 강조했고 이제 원흉이 누구이냐 제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참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단의 그런 특수성 또 북한인 주민들에 대한 이제 공공기관
국가기관의 그 경직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이제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이 협업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대한변협이랑 또 북한에 탈주민 지원하는 남북 하나재단 말씀하셨던 그 기관이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남북 하나재단을 직접 들어서 이제 수요 파악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도 같이 협업 파트너로 데리고 오고 있어서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저희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제 국무부의 노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담당이 아니어가지고요. 범죄예방 정책국 쪽에서 주무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연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제 관심 있는 부분으로 좀 내용 구상을 하면 유인책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관심사가 그때그때 달라서 이거 법률 이슈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이제 저희도 그 경향성, 성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 단계에 따라서 정착 시기에 따라서 이 북한에서 주민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률 상담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상담 내용을 책자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경향성은 조금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니즈가 달라져 가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교육의 커리큘럼을 다 짜기에는 이것도 좀 힘들고 사실상 법률 상담 이제 정착 시기가 오래 갈수록 이분들도 일반인화 돼 가기 때문에 상담해 오시는 내용도 상당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랑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법률 상담 내용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 탈 주민이기 때문에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초기 5년 정도까지는 정착 초기 5년 정도까지는 법률 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유인책 마련 그런 커리큘럼 준비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감사히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와 토론 진행해주신 한경태 해설위원님과 정수진 부연구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